전해드린 대로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서 여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고 당시에 이제 CCTV 영상이 이제 저희 앞선 기사에서 나왔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거든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8일 날 오후 4시 50분경에 예. 충북 음성 감곡면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사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속으로 이제 그 사고가 나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은 그 피해자가 여학생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운전이 사고가 있으면은 경찰은 혹시나 음주운전이 아니냐 싶어서 음주 테스트를 했더니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연세가 77세로서 상당히 고령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 지금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루고 짐작컨대 77세의 어떤 연로하신 운전자로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70대 운전자, 경찰이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다라고 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도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짚어보면 신호 위반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과속으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가드레일, 전신주 들이받으면서 이 학생까지 치게 된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고령인 점을 감안했을 때 운동신경이나 어떤 반응 속도 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이르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주운전도 아니고 운전 미숙이고 자 그렇더라도 지금 사람이 한 명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은 그런 케이스에도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와 같이 중상이나 사망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같은 10대 중과실 면책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령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라든가 전방주시 위반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연 첫 번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나아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아까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과속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속했고 또 다른 어떤 중과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사고를 당한 여학생들 상태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게 중학생 한 명은 사망을 했고요. 또 고등학생 한 명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서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고령자 운전자들의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3월에서는 이제 전남 승창에서 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인파를 덮쳐서 이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이 위험한데도 계속해서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이유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네. 2025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분들 중에서도 고령자를 넘어서 초고령자, 예컨대 70대, 80대, 90대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게 지금 운전면허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 그나마 서울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이 보장됩니다만 중소도시 내지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버스나 네, 일반 대중교통이 적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계속 운전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실은 상당히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매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술을 한잔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직접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같은 경우에 전체 교통사고로 약 3,000명 정도가 조금 안 되게 사망을 했는데 네. 그 사망자 중에
음주운전 사망자보다 이 고령자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배 이상 높다는 이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맥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고령자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령 운전자라고 해도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실효성 있는 대책일까요? 그러니까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인하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를 보려면 얼마나 반납하고 예.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11만 명 2.6%인데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숫자만 438만 명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서울 등 대도시의 고령 운전자와 예. 또 이 지방의 고령 운전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이 2%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대에 그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일단 면적이 넓어서 이동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뭐 비료 등 이 포대를 이동해야 되고 그것을 택시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냥 거리가 길다 보니까 2, 3만 원이 그냥 훌쩍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 지자체 등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뭐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준다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어떤 인센티브로는 기능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조사했던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김 의원이 약속했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코인을 팔지도 않은 채로 탈당을 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네,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도 최대 110억 원어치나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문불출하던 김 의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한 남성과 차량 트렁크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장면인데 김 의원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나 공식 행사에 가는 옷차림은 아닙니다. 앞서 김 의원은 코인을 팔라는 당의 공고를 따르겠다 하고선 탈당 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탈당 이후에도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조사단에서 활동한 이용우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주요 거래 종목, 이런 투자 수익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하셨고.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가 최대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코인 전문가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김 의원의 것으로 지목된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전자지갑은 김 의원 직업이 맞다고도 확인했습니다. 시중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클립이라고 하는 그 계정이 김남국 의원 본인의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단이 해체되자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좀 미온적이고 최측근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사기에 충분했거든요. 김남국 의원 개인의 해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처음부터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이제 안이하고 친명계는 검찰 수사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데 한계가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 코인을 매각하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고 탈당 후에도 코인을 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우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본인이 해명할 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자료가 미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 앞에 전부 매각하겠다고 했고 당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팔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팔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을 했다는 건데 본인 해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을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처음에 팔겠다, 매각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사전에 없었던 것인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뭐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코인도 안 팔고. 네. 자, 그렇다면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말들이었나요? 내 재산이 먼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치적으로는 이미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본인의 재산부터 일단 지키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약속 하나, 또 나아가서 이 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팔겠다라는 약속을 2개를 했는데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겠죠. 그런데 예.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미 탈당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은커녕 뭐 아무런 그 코인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으면서 어제 5.18 관련해 가지고 이제 행사에 가기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이 모습은 마치 뭐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다주택자 처분하라라고 하니까 처분하지 않고 아예 그냥 청와대에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가 최대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FIO,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 넘긴 이 업비트 계좌의 위믹스 코인이 85만 개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 관련 커뮤니티 코인 전문가들이 이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이 코인 지갑 추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서 이 코인 지갑에 42만 개의 코인이 대량 이체되기도 했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객관적인 흔적들을 다 종합했을 때 이 부분이 최대 2021년도 11월경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때 산정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면 137만 개, 110억 원어치의 현금 자산화할 수 있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한 게임 코인의 거액을 이제 투자해서 네. 8개월당 받은 배당액이 32%. 자, 이게 뭐 코인으로 해서 32%의 배당을 받는 거는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바로 그와 같은 네. 점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신생 잡코인에 자기의 재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 10억대의 재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그러니까요. 모험적인 거래를 감행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단순한 어떤 그런 투자를 넘어서 짧은 시간 내에 30% 이상의 어떤 수익을 거둔 것을 봤을 때는 매수했을 시점이나 아니면 매도했는 시점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해당 게임 코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우량 코인도 아닌데 네. 김 의원이 어떻게 뭐 장기 투자를 한 건지 예. 이것도 뭐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거액을 코인 이른바 잡코인 마이너 코인에 넣기 때문에 이거 내부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 제기였는데요. 계속 구체화될수록 배당률로 32%를 받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같이 제공된 그런 수치인지 아니면 김남국 의원에게만 한 것인지 지금 코인 전문가들은 디파이라는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고이자를 배당하는 형식으로 코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지 특수한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 범죄 혐의 소명도 갈라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